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SK 하이닉스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 서프라이즈는 그렇죠. 네,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했었구나. 그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선은 삼성전자로 네, 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종토방부터 좀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근데 전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종토방이 이렇게 하트 이모티콘을 많이 쓰시는 종토방 처음 봤어요. 처음이네요. 우리 어머님들이 네, 저 주변에도 SK 하이닉스 100%대 넘는 수익률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오늘 조금 실적 발표 아쉬웠어도 그냥 하트가 나오는 종목이야. 그럼요. 하트 다 누르고 있어. 네. 그래서 뭐 신고가 위로 뭐 3전보다 수익률 높아 저평가 주식이다. 나는 안 판다. 뭐 난 140만 원. 그런데 실적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57조 나왔는데 하이닉스 37조 나왔고 이거를 어니쇼크로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니쇼크는. 아니죠. 근데 소심하게 나만 그렇게 생각함? 이렇게 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어니쇼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삼성전자에 좀 밀렸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아니에요? 지금은 실적 시즌에 있어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거는 상대 비교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 중에 제가 이제 과거 세대라 100점 만점으로 얘기하면 100점 만점에 내가 80점 받던 애가 90점 받으면 잘한 거예요. 그렇게 만족해야지 옆에 같이 또 80점 하던 친구가 얘가 95점 받았다. 나는 얘보다 못했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삼성전자가 57조를 나타냈었던 거는 삼성전자가 디램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폭등한 물건을 갖고 있었어요. 하이닉스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70%가 넘어요. 그렇죠. 50조 팔아서 37조 남았는데 이게 무슨 뭐 영업이익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재무제표를 읽어드리고 제 유튜브에서 재무제표 읽어드리는데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10% 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30% 넘는 기업? 이거 손가락에 꼽아요. 근데 이런 그 하이닉스가 70%가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72% 냈다? 이거는 글로벌리 손에 꼽아요. 글로벌이 엔비디아 마이크론도 해도 70%안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70%. 70%. 엔비디아가 70%.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내는 엔비디아는 제조 기반이 없잖아요. 네. 제조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는데 얘는 제조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거는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건데 단지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그 기대감, 치킨 먹은 기대감을 치킨을 좀 너무 많이 먹었어. 뭐 이런 거 아세요, 얘기? 사실 이거 실적 나오기 전부터 SK 하이닉스는 계속 랠리가 펼쳐졌잖아요. 그게 이미 기대감을 좀 많이 나타냈던 거야. 오늘 저녁 치킨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쓰세요. 돈을 좀 쓰셔야 내수가 살아납니다. 아무튼 여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똑같았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한 날 전쟁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올랐고 그 다음 날 뻥 뛰었죠.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날 뭐가 있었죠? 전쟁 좀 뉴스가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고. 확인이 안 된 거고 내일 슈팅이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진득하니 엉덩이로 깔아 뭉개고 있어야 되는 주식이에요. 반도체 하이닉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PR이 10배가 안 되는데 이런 주식 엉덩이로 깔아 뭉개지 않으면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합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올 이번 4월달에 지수는 이제 5,500을 강하게 돌파하면서부터는 이게 상방으로 앞으로 터지겠구나. 그러면 4월과 5월달에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건 너무 명약관하다 보니까 랠리가 펼쳐지겠구나 했는데 4월달에 전고를 이렇게 돌파할 줄이야. 왜냐하면 4월은 아직 전쟁이 그래도 끝난다라는 분위기는 잡히지만 끝난 건 아니니까. 근데 실적이 확실히 무서웠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니 또 SK 하이닉스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과급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로 그 주변에 땅값이 또 들썩거린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0원 팔아서 거의 7,000원 남기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쵸. 자랑스럽다. 그러면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 사실상 최근에 컨센이 한 130만 원 정도까지 저는 봤어요. 네. 근데 요즘에 증권사에서 올리는 컨센들이 138만 원, 140만 원대까지 지금 주고 있고 심지어는 뭐
훨씬 그 이상. 너무 그 지금 정도? 너무 말도 안 되는 180 예. 뭐 이렇게 뭐 내년에는 뭐 영업이익 한뭐또 훨씬 더 많이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21선을 잘 지켜보셔라. 예, 그리고 직전 고점 자리 부근은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고점이었던 자리가 한 110만 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은 좀 더 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토방에서 많이 궁금해하신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날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내일 그럴 것이냐? 꼭 그렇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간다. 어쨌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트레이딩을 해서 내일 만약에 5% 6% 올라가면 파실 거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지금은 뭐 네. 내일 5%가 오르던 심지어 뭐 진짜 오늘 중동 이슈에 대해서 내일 막말로 3%가 빠져도 저는 중요치 않다. 결국은 그러면 간다. 빠지면 그거는 신규 매수 들어가도 언제든지 되나요? 오케이. 애니타임 언제든지 오케이. 반도체는 무조건. 애니타임 네. 오케이.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1만 원이 됐던 19만 원이 됐던 24만 원이 됐던 25만 원에 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사는 애니타임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두 가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때 18만 원에 살 걸. 제가 18만 원 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18만 원 살 걸 지난 거예요. 껄껄거려봐서 소용없죠. 그러면 나는 18만 원 못 샀으니까 21만 원 사서 남들 25만 원 팔 때 나는 27만 원 팔아야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25만 원을 파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5% 먹던 뭐 2% 먹던 0.1% 먹던 먹은 건 먹은 거예요. 그것을 저도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진짜 인생을 돌아보는 뭐 이런 부분들이지만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이 만족해야 이게 가장 행복한 주식이지. 아, 저 옆에선 누구 얼마 벌었는데 우리도 아까 방송 전에 여담으로 뭐 누구 얼마 벌었네 업계에서 들리는 소문들 얘기해봤자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거 소용없고. 저 남이 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이 보기에 내가 벌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만약에 정말 주주님처럼 주식을 파셔서 네. 현금이 있으면 오늘 저녁 때 가족들하고 치맥 파티 한번 하세요. 그거 돈 10만 원이면 치맥 파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게 행복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 나는 한 200 벌었는데 누구는 뭐 1억 벌었다. 그거 안타까워서 하지 마시고 그냥 돈 10만 원 써서 치맥 파티 오늘 하세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도 좋고 치킨 주사야 되네. 하림을 오늘 또 시간 내서 지금 넥스트에서 하림을 또 네. 봐야 되겠네. 네, 역시. 근데 SK 하이닉스 오늘 주인공이어서 봤고 네, 그러면 예. 삼성전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천당과 지옥을 약간 왔다 갔다 중간 단계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보다 뭔가 실적 버프를 지금 삼성전자가 좀 가져간 상황인데 종토방 얘기는 파업 얘기가 많았어요. 오늘 파업하는 거 보셨어요? 기사에 이제 파업 예고하는 그걸 시위 장면이 막 나오는데 그 옆에 주주분들이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거의 참여할 수 있대요. 같이 시위를 한 거예요. 이 지분 삼성전자가 이익을 내고 지분은 우리 주주에게 있지 그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같이 시위를 좀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파업 영향이 뭐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노이즈는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런 파업 이런 이슈는 좀 종목에 좀 영향이 좀 있나요? 근데 현대차였으면 있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게 네. 지금 이제 미치는 영향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게 이제 번 돈이 네. 과연 누구 거냐 네. 이건 논란이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파업을 하면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공장을 멈췄다가 바로 재가동이 안 되니까 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논점인 것 같아요. 논점은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삼성전자 노조원들도 그건 알 거예요. 지금 이제 시위하는 목적은 결국 성과급을 달라라는 거죠. 네. 하이스타일만큼 달라라는 거고 우리가 보통 뭐 벼랑 끝 전술을 얘기하지만 결국 벼랑 끝 전술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이제 거기서 진짜 파업을 하면 노조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잃어요. 명분도 잃고 그 다음에 그 성과급도 잃고 다 잃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노조 표현을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는 과연 갈 것인가? 요거는 좀 물음표고요. 그 대신 누구 거냐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저는 노조 편입니다. 노조 편인데 왜 노조 편이냐면 네. 노조를 일방적으로 제가 무슨 친노조 뭐 이런 성향이 아니라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어떤가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테슬라도 반도체 회사를 차린다라고 그러고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고급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고 중국도 고급 인력들을 스카우트하려고 어마무시한 돈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 때 물론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 정도는 저는 좀 과하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그러니까 돈이 이게 주주돈이냐 100% 저는 그게 100% 주주돈이냐라고 보면 아니 그러면 원래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그 주주와 종업원과 경영자가 있으니까 종업원도 그러면 월급만 받고 다녀라? 그러면 이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옆에서 그러면 뭐 테슬라에서 연봉 만약에 뭐 한 5억 줄 테니 와라. 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기본급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회사가 과연 저렇게 높은 영업이익을 낼까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이 화나신 거 아니, 아니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커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의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자. 투자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이익이 나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재투자, 하나는 외부로 유출권 배당인데 주소. 저는 재투자의 개념으로 보자. 근데 주주분들도 노조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노조는 당연히 뭐 인정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산업에 이제 큰 영향이 될까봐 이제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또 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또 다른 건가요? 아니요. 네. 워렌 버핏의 말을 제가 네. 얘기할게요. 워렌 버핏은 그 뭐 캔디 회사를 인수한다라든지 몇몇 그 뭐 가구 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 경영진을 그대로 줬잖아요. 원래 경영진은 뭐 정말 그 아버지 잘 만나서 경영진 된 사람 말고 네. 대부분의 경영진은 아버지 잘 만나서 경영자 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그동안 주주들의 눈치를 안 봤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된 거죠. 주주들의 눈치를 봐라. 그러면 우리는 저 파업 문제를 경영자가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경영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노조도 바꿔야 되지만 경영자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거예요. 단지 저 돈이 내 돈이니 쟤네들 주지 말라. 이것도 하나의 저는 권리예요. 그거 외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면에 경영자가 저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아무런 대응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는 경영자가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주주들에게 받은 권한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갑자기 차영주가 저 백색입니다. 저 무채색입니다. 무채색인데 저희 정치 채널 아닙니다. 정치 채널 아니고 저는 어떤 정당에도 가입돼 경제 있지 않고 채널입니다. 네. 어떤 정당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네. 어떤 정치 채널에도 참여하지 네. 않는다라는 그래서 점. 저희가 지금 갑자기 주제가 무거워졌거든요. 좀 가볍게, 가볍게요. 네, 기술적 이런 분석으로. 관점도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무조건 네. 무조건 제가 이제 뭐 누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좀 보자. 여기까지. 네, 가볍게 기술적 분석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상승이 오면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3만 원 부근 정도까지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지수는 6,500에서는 한번 단기적인 변곡이 나올 만한 포인트 자리였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한번 출렁거리지 않았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때까지 아직은 랠리가 한번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눌림이 21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또 모아볼 만한 자리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저희 네, 그럼요. 자랑스러운 두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깨지면 나중에 걱정하자고요. 네, 지금은 네. 뭐 추세 따라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진짜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아우, 너무 네,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럽죠. 너무 걱정은 자랑스럽고. 안 하셔도 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5시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 이제 2차 전지주를 봐야 되나? 약간 영향 없나? 약간 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호실적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 테슬라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2차 전지주가 솔직히 이번 주에 진짜 아주 크게 갔어요. 크게 갔어요. 진짜 놀랄 정도로 예. 크게 갔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장이 좋으니까 가는 말에 올라타라. 그래서 이제 빵 가니까 이제 2차 전지 막 그때 올라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삼성 SDI나 뭐 이런 것들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좀 실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삼성 SDI가 요즘 네.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토방 좀 들어가 봤어요. 근데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쌈디 3기에서 돈 빼서 삼전으로 다 가나 보다. 이제 막 이러면서 삼성전자 하나 올라서 지수 올린 거고 다른 종목은 다 안 좋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수 양전했는데 힘이 없다. 2차 전지 탈출해야 되는 거냐. 근데 어느 한편에서는
매일 오르는 종목이 어딨냐. 맞아요. 그렇죠. 지금 2차전이니까 진짜 급하게 올라갔는데 급하게 이 올랐죠. 정도 만약 기간 조정을 가지더라도 이거는 너무 건전한 조정인데 왜 오늘 하루 가지고 그러냐. 좀 쉬어야지. 이렇게 또 옹호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상황만 2차전지를 좀 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번 주에 진짜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았던 어떤 근거 그리고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좀 현재 위치 어떤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삼성 SDI만 볼 게 아니라 삼성 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거 같이 봐야죠. 요게 이제 내용은 다 다르지만 차트가 비슷합니다. 차트가 최근에 급등했던 모습들이고 삼성 전기가 오늘 매물이 좀 나왔고 삼성 SDI 매물 나왔고 LG 이노텍은 매물 나왔고 LG 디스플레이는 박살이 났죠. 12%가 빠졌으니까 박살이 났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다라고 주주님이 계속 강조하셨는데 단기간에 급등했던 반작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너무 급하게 예,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숲을 봐야 되는데 얘만 그랬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어떤 비밀. 그러니까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2월 달까지 지수가 올라가다가 3월 달에 전쟁이 터지면서 지수가 15%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 지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실적 시즌 랠리를 또 4월 달에 나름대로 중순부터 펼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쉬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몇몇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쉬어가는 상황이지 전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 근데 한 가지 긴장해야 되는 것은 LG 디스플레이처럼 12% 급락이 나오는 거는 저건 회복하기가 단기간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분출. 다른 건 거래량이 안 따라왔는데 그건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쫙 밀려버렸거든요. 영업이익은 낮지만 단기 손익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그 내용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실적 2차 전지는 실적을 보면 안 되는. 아니요, 실적 봐야 돼요. 지금 실적이 안 좋잖아요. 이제 2차 전지는. 아니요, 안 좋은 것들인데 네. 제가 2차 전지를 차영주가 2026년 들어서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이유가 2025년까지 제가 2023년서부터 2차 전지를 단 한 번도 목에 힘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좀 조심하자. 근데 네. 실적이 올해 영업이익이 나요. 영업이익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놓고 보면 실적 때문에 올라온다. EV 때문에 올라오는 건 아니다. 로봇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ESS와 실적 때문에 올라온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번 주에 보면서 이제 신고가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신고가라는 거는 진짜 꺾이기 전까지는 무조건 한 주도 털리면 안 된다. 약간 뭐 그런 개념이 저희 개인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쭉쭉 간다. 그래서 삼성전기랑 삼성 SDI랑 이제 신고가 어디까지 계속 뚫고 갈 것인가 되게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흔들리니까 좀 적잖게 그 꺾이는 게 오늘인가? 약간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주 의원님? 저는 일단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런 그 개인 대화가 개인적인. 되게 재밌어요. 아니, 저항 많은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는데 이거를 뭔가 우리 막 의미 부여를 막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저항 맞을 자리 누구 팔고 싶겠지. 저 정도면 많이 많이 올랐는데 올랐어요. 시장 컨센은 사실상 50만 원대인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너무 많이 나오긴 그렇죠. 했거든요.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한 65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 구간은 올해 찍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장 피크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 정도 구간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수익 확보를 하고 네. 또 얘는 올해만 승부 볼 거 아니잖아요. 삼성 SDI가. 네, 네.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기간 조정이나 살짝의 가격 조정을 주면 또 다시 내년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갔을 때는 저는 결국은 80만 원 돌파에 대한 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 종토방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고는 하시되 거기에 너무 심리적인 부분을 근심하면 휘둘리지 안 말자.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차트 제가 딱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매수타점의 예술, 저 이한과 함께 트레이드 스터디 정상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수익률을 경험하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트렌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뤄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